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신당을 꿈꾸는 두 분, 그리고 신당을 꿈꾸는 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고자, 예쁜 눈사람을 만들고자 눈덩이를 잘 물리고 있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아우, 환영합니다. 네. 예,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민심동행 신당은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신인규 화이팅! 그리고 우리 또 장성철 아니 시장님.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뭐 저 소개를 아니, 해요. 저희가 왜 섭외를 했냐면 네. 이핵관으로 불리고 아니에요. 저 이준석 싫어해요. 저 핵관 중에 진짜. 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도 핵관 얘기도 중에. 안 해요. 아니 언론계의 정설인데요. 이핵관이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니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 좀 하여튼 장성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오셨냐면 사실 정치 일사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 핵심 인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셨고 신당 감사합니다.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또 도움 말씀에 저희가 네. 귀한 자리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부터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은 신당을 꿈꾸는 두 분, 용혜인 의원과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또 장성철 소장님도 함께 모시고 오늘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님, 전국 순회하면서 의정보고회 활동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배경 어떤 취지로 하고 계신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전국구 의원이잖아요. 특정한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임기 초부터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집합금지,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2020년, 2021년에는 못하고 작년에는 이제 대선 때문에 좀 그런 모임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했다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끝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무리스럽지만 23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이런 활동을 하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 대표 역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기본소득당에? 네, 제가 당대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겠죠. 네, 당 대표로서 역할.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많긴 한데 일단 신당 얘기부터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폐해에 맞서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이 뜻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신당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성공 가능성 있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잘해야 잘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연합신당이 좀 잘 될 조짐은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조중동에서 조중동 관심을 보수 갖고 언론지에서 있다. 크게 비판을 해주고 계시고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수 세력에 좀 위협적이라는 뜻이지 않겠나.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반응을 보고 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혁연합신당 이야기한 지 이제 2주가 조금 넘었는데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다음 총선을 사자구도로 치러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고 그렇게 이겨야 민주진보 진영이 다음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에서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보수신당을 하시는 게 개혁연합신당입니다. 연합신당. 보수신당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항상 너무 되게 보수 참칭 패널이셔서 보수 보수만 있어서. 생각밖에 없으세요. 네.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 예를 들면은 그냥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민주당으로 가려면 그냥 가죠. 네.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민주당으로 가는 게 그거 자체가 저에게 어려운 선택이겠습니까? 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에 가지 않고 이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이 중도층을 이준석 신당이 다 가져가고 그것의 결과가 결국엔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네. 텐데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의혹이요? 네, 죄송합니다. 의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오. 엿주는 걸로 하고 네. 신당의 성공 가능성 이번엔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좀 여쭐게요. 민심동행 창중위원장. 네. 예, 저는 이제 민심동행이라는 것은 지금 보수 정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의,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지금 뭐 반윤이냐, 뭐 반이준석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비토 정치로는 새로운 시대 못 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토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뭐 그런 비토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비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들에게 희망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민심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why, 그다음에 how, what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는데 기성 정치에 대해서 wha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근데 물론 그 약속도 안 지키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나 혐오가 높아진 것인데 저는 why부터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는 스마트 폴리틱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폴리틱스를 예. 제안해서 이제 IT 플랫폼 정당으로 해서 공유 개방 경쟁이라는 그 원칙대로 당을 운영을 할 거고요. 오직 민심 100%를 수용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CRM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당에 적극 도입해서 아예 당의 근본 체질부터 바꾸겠다. 이것이 저희의 약속입니다. 장 소장님, 용해인 대표에게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마중물 질문으로 하나 던져주시죠. 아 진짜 할 거예요? 그냥 독자적으로? 아니 저는 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 탈당을 제가 10월 25일에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제가 탈당할 때 그렇게 관심 받을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을 만들고 한 내년 1월이나 2월쯤 돼야지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응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하여튼 탈당했을 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천하람 위원장이 뭐 혁신위원 거절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맞물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한입 갖고 두말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어려운 현실인 거는 알지만은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고 한 번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끝을 봐야죠. 이준석 전 끝을 대표가 보겠다. 손잡읍시다 신인규 위원장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와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권 맞네요. 아니. 영입 시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참 우리 신인규 대표님 예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 후배 분이기도 한데 저의 이제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를 넘어선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인규 대표님 워낙 열심히 활동하시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지만 그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에서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옳으신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울림이 좀 적어서 참 걱정스러운 근데 저는- 일이 오늘 있어요. 정치인사에서 울림 한번 가시죠. 아니 지금도 저는 울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이크 스피커가 전국에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날이 온다라고 저는 국민만 믿고 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는 누가 출마해도 상대당은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냥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 기반이라는 것이 당으로 오면요. 당에서 당신 100%로 고착화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를 망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양당 독점, 인물 독점, 세대 독점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3대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민심 100%가 반응을 하면 그러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문법을 깨야 된다. 깨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런 예.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데요. 물론 이제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님의 내용과 저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렇게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거 하면 각 정당들 이름 가려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당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국가 전략 차원의 비전도 없는 정치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크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양당 정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만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신당 창당하려고 했다 싶은 거 한 가지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용혜인 의원부터. 국가 비전이 없다, 국가 전략이 국가 비전이 없다라는 없다.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가 좀 분명했어요. 막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도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국가 균형 발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창조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뭐 거기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런 단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이제 좀 예. 설명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국가 전략의 부재가 이제 정치 검찰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같은 색깔론 같은 것들이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야당은 지금 당장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 국가 전략 비전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부동층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지금 개혁연합신당을 하려고 하는 건 뭐 인물 중심의 제3지대에 뭐 깃발 꽂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추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0가지 입법 과제에 대한 합의. 여기에 동의하면 이 개혁연합신당에 함께 연합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개혁연합신당이 승리하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네 이게 아니라 저 개혁연합신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가지 입법과제가 논의되겠구나. 이걸 좀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국가가 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도 하고 국민 배당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미래투자국가라는 국가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승인을 받을지 아닐지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겨뤄봐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가 전략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인구 재앙이거든요. 이 인구 재앙을 누가 해결합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안타까워 하실 건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걸 해결할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해결할 세력도 안 보이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절망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절망을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고 정치하는 이유, Y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세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 민생, 혁신. 뉴스에 도배가 되거든요. 근데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혁신이 있습니까? 이 말장난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장난 정치 이제 그만하고 국민을 그만 속여야 된다.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해인 의원이 국가 비전이 배제됐다고 하는데, 저는 헌법 46조를 소개해드리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국가 비전도 없지만 국가 이익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이 국가 이익과 양심이 없다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사리사욕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근데 정치권은 반성 안 하죠. 근데 이대로 안 바꾸고 계속 갈 것이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 차원의 뭔가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냐. 전 거기에 지금 성패와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한데 누군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랑 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늘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정치는 현실이다.
이 얘기를 늘 저한테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제가 힘을 뭐 실어줄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현실을 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제가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데 정치만큼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는 게 정치인데 여기 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말하면은 넌 또 현실을 몰라 이러면서 주저앉히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물어봐요 역으로. 그럼 현실을 잘 아시는 우리 선배님께서는 왜 그럼 현실을 못 바꿔내셨죠? 이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자꾸 현실 언급하면서 이상을 꿈꾸고 바꾸겠다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시면 도움을 주시지. 그래서 왜 저는 그러셨어요, 장 소장님? 아니 그래서 저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어렵지만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성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가능성은 0.0001%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0이 될 따지.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당위론의 측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가진 비전과 가치대로 누군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을 적극 도울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국가 비전과 제가 말하는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을 찾지를 못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이제 신 위원장에게 동의한 사람, 지금까지 함께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좀 몇 분 정도나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뭐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저도 뭐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뭐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선거 보조금 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편하죠. 근데 편하고 좋은데요. 국민들이 지금 현직 의원들 300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불신과 혐오의 수준은요. 저는 매우 무서운 수준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일부러 합니다. 같이 안 하는 거다. 근데 일부러 안 한다 그러면 현직 너무 제 핑계를 대는 것 같고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이 시민정당, IT 플랫폼 정당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여의도가 아닌 분들 중에서 정치를 잘 알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전 한번 해보겠다. 문을 활짝 열고 정치를 경쟁시키겠다라는 것이 저희 모토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문법에서는 야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걸 깨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시면 어떻게 깰 압니다. 예, 1월, 2월이 되시면은 네. 이 스마트 폴리틱스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1월 1일이요? 1월, 2월. 1월, 예, 2월. 내년이 예. 되면은 스마트 폴리틱스의 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신 위원장님의 목표가 배지가 아닐 수가 있겠네요. 아니 저는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출마를 할 거고요. 출마하는데 무슨 뭐 제가 참전의 의미를 두면서 출마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고 저는 지역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해서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 저는 이번 총 때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거예요.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용해인 의원은 지금 좀 같이 하려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됐나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만나고 있는데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크거나 유명하지 않은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여기에서 덕을 보려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없고, 근데 이제 이름이야 바뀔 수는 있지만 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에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찾아오시기도 하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부족할 때 이 민주당을 실제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개혁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진보 정당들의 어떤 방법론 그리고 뭐 노선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민주당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 민주당과 요약을 진보 하면. 정당의 한계를 진보정당까지 느끼는 다.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민주진보 진영의 좀 새로운 방식의 개혁 연합을 좀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추동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본사회 포럼을 같이 꾸리기도 했었던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정당으로는 그렇게가 좀 같이 초기에 초동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싱크탱크를 자처하시는 뭐 지식인 네트워크라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좀 개혁적인 교수님들 뭐 아니면 이 기존의 뭐 사회적 경제나 기본소득, 기본사회 영역에서 활동해 오셨던 이 시민사회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눈덩이를 잘 굴리면 1월 말 정도 혹은 뭐 1월 초 중순 정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개혁연합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다음 총선을 치러낼 건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예. 그 기본소득당은 의제 정당이잖아요. 그 의제 중심으로 하는 저는 매우 신선한 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기본소득
기본소득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용해인 의원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다른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 그것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당을 나눠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이름은 좀 바꿨지만 또 이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은 사실상 뭐 그때 기자회견에서 봤는데 반윤석열 내지는 반이준석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구도란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토 정치로는 세상을 못 바꾸거든요. 그럼 그 비전 정치라는 것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다 동의는 하지만은 그거는 추상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향하는 바이고 그 정당이 목표하는 것이 반윤과 반이준석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가 그 연결의 고리가 전 그 부분을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용해인의 기본소득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다릅니다. 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민주당이랑 같이 안 하고 당을 의제 따로 정당이니까. 하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 브랜드가 이제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당론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추진된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럴 때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이 기본소득이라는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도 맡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정당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것들은 저희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늘 열려 있다. 그럼 제가 그리고 드는 의문이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금 내용이 똑같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드는 질문인데 그럼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해서 뭐 당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시그니처니까 당론으로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발표를 하면 그러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네. 내용이 네, 똑같아요, 그런 가정이 견인이 의미가 끝나서. 있는가를 저는 좀 묻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뭔가 꿈을 꾸셔가지고 신인규 위원장님한테 제가 신인규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같이 못해요. 그러면 같이 윤석열 한다, 대통령은 할 거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같이 할 갑자기 수가 비전이 없어요.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할 그래서 거냐 같은 이런 입장이신 질문과,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네네. 마찬가지인 그래서 거죠. 좀 얘기가 좀 빠져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질문 드리면 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지만 어쨌든 용해인 의원한테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이걸 끌어가려면 좀 현실 정치에서 경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용해인 의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 어디 광주였나요? 광주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노회찬 전 대표님이랑 함께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 저도 기사로 봤는데 늘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움을 주시는 노회찬 대표님이랑 같이 언급되게 돼서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하객진처럼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가운데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가 왼쪽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여러 개혁 정치 세력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민주진보 진영이 큰 연대 연합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랑 싸우고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라는 큰 틀에 공감대가 있으신 것이라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받아들이시긴 한 거네요. 사실 이렇게 제가 조국 전 장관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예.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언론에서 이런저런 그 추정들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걸 본 적이 없어서 정치를 결심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감대가 있다면 만나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송영길 전 대표님도 원래 질문지에 있었는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연합신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혁연합신당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질문 그러니까 드리려고 예를 들면은 했어요. 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같이 뭐 하겠다고 하면 얘기 나눠보겠다
그것부터 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게 개혁 연합 아니에요?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뭐 지금 재판이 진행 현재 중인 진행형이니까. 것들에 네.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도 좀 지켜봐야죠. 네. 그걸 뭘 지켜봐요? 지금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입시 비리 저질렀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부 오히려 유죄 판결이잖아.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선을 근데, 안 예, 그으시겠다라는 용 거예요? 의원님은 뭐 어떠세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개혁 정치의 방향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용혜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비전들도 섞어 놓으면서도 핵심은 저는 반윤과 반이준석으로 아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큰 우산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 아마 이런 얘기로는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식의 연대가 그러니까 비토 연합이잖아요. 전 이런 정치는 이제 좀 한국에서는 좀 그만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모호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 손잡고 가자. 이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슈퍼 빅텐트랑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누굴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여기 붙어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는 이제 조금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좀 끊고 광고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 중이었냐면요. 신 위원장이 용 의원에게 지금 하려는 거 뭐 조국 전 장관까지 해서 이렇게 반윤, 반이 연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네, 죄송하지만 기본소득당 혹은 개혁연합신당이요 반윤만으로 정치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반윤석열 이후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채워야 진짜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반윤석열이니 뭐니 뭐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래서 그 송영길 전 대표님의 예. 뭐 여러 가지 언급들에 대해서 제가 한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윤연대 탄핵연대라는 기획으로는 그 다음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반윤연대 하려면 저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죠. 왜 아니, 같이 신 위원장이랑도 손 잡아야죠. 네. 그렇죠. 왜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신인규 위원장님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치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따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혹은 개혁연합신당이 제안 드렸던 거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복합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불평등 따로, 뭐 기후위기 따로, 뭐 인구위기 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분명하게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을 바로 세워서 그 방향으로 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새마을 운동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도 해내고 그리고 디지털 전략산업들을 육성 지원하고 뭐 연구개발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소득당 혹은 개혁연합신당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앞에 이 말한 이제 미래투자국가 혹은 뭐 사명이 있는 나라 이런 이야기는 저 말고도 뭐 여러 경제학자들도 하고 뭐 여러 정치인들도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제안드리는 덧붙이는 건 딱 하나예요. 여기에 국가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세금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분을 설정하자. 그래서 국민 배당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건 이제 정책 보고서 가서 하셔야 될 말씀 같고 아니요 이게 분명히 내용이죠. 이런 저는 신당이 드리고 싶은 제가 질문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또다시 그거는 정책 발표에
선거에서 하실 얘기죠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조금 이 신당이 이제 나아가야 할 내용이 방향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뭡니까? 자세하다 보니까 예, 그 조금 말씀 드린 자세해지기는 거고, 했어요. 아니, 저는 이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기대하고 온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저는 기본소득당이 좀 내용이 달라야 또 의제정당으로서 뭐 견인도 더 선명하게 하면서 뭔가 칼날을 차별화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그러면 기본소득당은 운명이 달려 있나 이런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용해인 의원님은 정치 데뷔하시기를 기본소득당이지만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처음 비례대표를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앞두고 지금 뭐 재생에너지 뭐 다 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토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민주당 거대한 공룡 같은 양대 기득권의 한 축과의 관계성을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단독 수권의 내용은 많이 말씀은 안 하세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견인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모레라도 나 기본소득 다시 하겠다. 워낙 그분은 말씀을 자주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서 민주당 입장을 정해버리면 그럼 기본소득당 더 이상 어떻게 이끌고 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제가 말씀드린 신 겁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제 이 어쨌든 위성정당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선을 그을 거냐 어떻게 그을 거냐 확실하게 그을 거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결단을 하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의 결단이고 개혁연합신당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과 이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 연대 연합할 내용들이 있느냐 혹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개혁연합신당 내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결단하면 개혁연합신당의 혹은 기본소득당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신인규 위원장님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민주당이냐 아니냐 혹은 국민의힘이냐 아니냐 이런 진영 정치를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의 극단이 양 당에서 어떤 진영을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양비론에 빠지거나 저는 이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인 거 아니냐, 뭐 개혁연합신당이 위성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 4월에 횡재세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처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은행 횡재세법을 당론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용해인이 횡재세 이야기하는 거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횡재세가 되면 좋은 거고 횡재세가 도입돼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세수펑크 난 것에 대해서 메꿀 수 있으면 좋은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그런 프레임에 별로 좌고우면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저는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당, 개혁연합신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 전략, 비전, 명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국가의 뭐 정책에 반영되게 하거나 실현시키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침만 가지고 국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정당이냐 아니냐 같은 프레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로 정치 영역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고 그것의 성과가 예를 들면 횡재세 같은 성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비록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작은 정당이지만 정책적으로 유능하면 큰 정당을 견인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이거 갑자기 횡재세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인규 위원장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이시기도 했고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이제 국바사의 모임의 대표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혁신위가 조기 종료했잖아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국민의힘에다가는 별로 큰 관심 이제 안 두고 있고요. 제가 탈당하기 전까지는 일부 쓴소리도 당내에선 했던 인사로 분류는 돼 있는데 어차피 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정당이고 아예 포기를 하신 뭐 포기했으니까 거예요? 나온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당명은 그냥 당원의 힘으로 바꾸는 게 전 더 낫지 않는가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혁신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더라고 해도 그냥 지금 이 조기 종료 사태와 또 지도부와의 갈등 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평론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주류들의 기회주의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벗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안에다가 뭘 붓는다 한들 결국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실망밖에는 더 드릴 게 없고 국민의힘은 가치적으로도 이 산업화의 이제 후신이잖아요. 근데 산업화라는 가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가를 이끌어갈 저는 세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전 총선을 앞두고 받게 하기 위해서 저도 나온 것이고요. 저도 뭐 반윤을 외치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서 있는 포지셔닝 자체는 아마 정부에 대한 더 강력한 견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산업화를 얘기했던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선택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태섭 신당과는 연합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전혀 없고요. 그 금태섭 의원님은 그 세 번째 권력인가 이제 거기랑 아마 뭐 합당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뉴스로만 보면서 알고 있고 뭐 그분들의 제가 진정성까지를 뭐 폄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늘 선거 때마다 있었던 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의 그 연대의 고리도 우리가 한번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공통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저기 동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비전이고 그렇긴 한데 좀 외로워 보여요. 좀 금태섭 전 의원과도 좀 다르다고 하고 용해인 의원과도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혼자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좀 영입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될 텐데 좀 탐나는 인재는 없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의 가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진보의 가치도 무너졌죠. 사실은 지금 정치라는 것이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보수 진보 다 끝났다. 그냥 이념을 섞자. 뭐 상식, 뭐 혼합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가치, 원칙이 있어야 어떤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원칙과 소신을 저버리면은 이 말 다르고 내일 말 달라지니까 정치가 예측 불가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 상대로 정치라는 것은 미래를 논하는 건데 말을 해놓고 또 안 지켜요. 말을 또 번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서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려고 해야지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진보 보수 구별이 없다. 보수 진보 그냥 다 섞어버리자. 저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그건 그러니까 정치도 혼자 아니다. 하시겠다는 이게 그런 봅니다. 말씀이에요? 아니죠. 지금? 정통 보수를 바로 세우자라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아마 우리 앵커께서는 현역 의원 이름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하고 아니 꼭 질문하시는 것 현역 같은데 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같이 힘을 모으고자 분명하게 표시를 한 분이 있다. 혹은 뭐 몇 명이나 모여 있다. 이런 구체적인 모양이 좀 아니 있는지 저희는 지금 궁금해서요. 참준이기 때문에 네. 5천 명을 모아야 당이 결성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최재형 의원님하고 제가 그때 새로운 질서 포럼이라는 것을 주관도 해주시고 참 옆에서 이렇게 많이 뵀었는데 6번을 하는데 보통 국회의원님들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6번을 다 참여하시면서 그 인구 재앙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의 철학과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저희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다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진행되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아마 용해인 의원님 같은 분, 신인규 위원장님 같은 분이 앞으로 20, 30년 정도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끌어가야 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갖고 계시는 명분과 가치관과 철학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현실에 좀 타협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재선 의원이 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천양지차일 거예요. 현실적인 힘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두 분 다 꼭 배지를 달 수 있는 지름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명분을 지켜가면서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배지 싶어요. 얘기 나와서요. 아까 뭐 지역구 출마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을 좀 탐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누구랑 붙으시려고요? 아니 저는 작년에 제가 송파구청장 송파. 내부 네. 경선을 나갔다가 제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송파에서 저는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갑을
정도까지. 뭐 다음번에 정치인사 또 나오면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한 번에 한 번씩. 아니 근데 장 소장님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준석 신당하고 네. 이제 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민심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잖아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같이 하셔야죠. 어. 따로 하셔가지고 어떠한 영향력과 힘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특별히 차이점이 없으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그만 차이점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해서 힘을 합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이 이 있어요.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싫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 대표가. 과거에 네. 정치하실 때 민자당 그 3당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자서전에 보면은 한 주일에 40명이 모였다가 그 한 주 바뀌면 20명으로 줄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2명인데 노무현과 김정길 행안부 장관 이 두 분만 남았다라는 걸 자서전에서 봤거든요. 물론 외롭죠. 외롭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선명하게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번 정치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저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전 세상을 바꿔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와도 제가 대선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보수 철학에서 공통점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당을 따로 하는 데에는 저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소통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그냥 뭐 힘이 필요하니까 다 합쳐서 그냥 눈 감고 가라 이러기에는 그 좁힐 수 없는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 대표랑 가장 크게 좀 걸리는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좀 보수도 너무 다른 것 다 같다. 같은 보수가 아니고 라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예, 어떻게 다 예. 똑같은 라면을 뭐가 제일 먹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달라요? 나 둘이 같이 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철학면에서 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스마트 폴리티스 아닙니까? 제가 CRM이라고 해서 민심 100% 이것이 영어로 돼 있는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당원들을 저희가 만족시키는 당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액티브 시스템인데 이게 교육, 훈련, 양육, 검증이라고 해서 액티브 시스템을 저희가 돌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는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검증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국대다도 그냥 오디션 열어서 토론으로만 한번 뽑고 이번에도 출마자들을 그냥 구글을 통해 가지고 뽑아서 출마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비전과 가치를 체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하게 걸쳐서 전 내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증 안 된 지도자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신 분이 이준석 대표고 당시 버스론이었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검증 안 된 지도자, 검증 안 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한다? 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면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전 대표가 검증 시스템 너무 좋은 것 저 같아요. 액티브 시스템. 네, 액티브 시스템 그거 하겠다 하면요. CRM도 그 스마트 들어보니까 너무 폴리티스 전부 수용하면 괜찮은데요, 제가 같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배지를 달고 나서 3당 합당을 안 하신 거죠. 50 스타 하면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거랑 지금 신인규 위원장님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일단 잠시만요. 배지를 달고 봐라. 아닙니다. 그건 내용이 다르고요. 어. 노무현 대통령 3당 합당 이전에요. 초선 때, 초선 그러니까 진입할 배지를 때, 달았잖아요. 아니야, 초선 진입할 때 그때 지역구까지 옮겨가지고 허삼수랑 붙겠다고 네. 하면서 나가셨던 네. 무모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의 정신을 제가 이어받자라는 거지. 배지를 그분이- 달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배지 달고 결국에는 했잖아요. 지역구까지 옮겨서 초선을 달기 위해서 50의 황태자랑 붙는 그런 결기까지 보였는데 그때 혼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노무현 당이랑 대통령에 같이 대해서 했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네. 현실을 알아라. 어떻게 당신이 50의 황태자 허삼수랑 붙냐. 얘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배지 혼자 안 달고도 했다니까. 배지 그때 달고도 당이랑 같이 아니, 했다니까 당의 근데 후보로 아니, 롤모델은 그거는 삼을 수 제 있잖아요. 소신이니까 그거는 신 존중해 위원장님 주시기를 제가 마음이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용혜인 의원님은 장성철 그러면 소장님이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배지를 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그런 방법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 무슨 말씀이실까. 개혁연합신당은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찾은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구나라는 아니, 걸 용혜인 대표로 방금 하는 게 대화- 실적으로 네, 저한테 말고 저한테 아니, 말고 신인규 무조건 대표에게. 배지를 달아야 아니 힘이 생기고 그 저는요 올리면 장 소장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배지를 달면 뭐 합니까? 지금 300명 의원님들 계시는데 신인규가 다는 건 아니 다르죠. 나라가 바뀌었나요? 아니 신인규가 신인규가 다른 건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달면 알겠습니다. 저도 변질되는 거죠. 아, 그건 변질 안될 원칙을 거 지켜야 아니까.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 소장님
소장님이 신 위원장한테 저를 아끼셔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껴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잘 아깝잖아요. 같이 해서 우리 배지부터 달자 이런 이야기를 그래야 힘이 하신 생기지. 건데 용해인 의원께는 또 이런 제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태섭 신당하고 연합하는 거 어때? 아니면 정의당의 선거 연합 신당하고 같이 하는 거 어때? 그럼 힘이 생기잖아. 이런 제안을 하신 거 아닐까요? 뭐 현실적인 글쎄요, 걸 별로 생각해봐라 이런 첫 제안은. 번째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뭐 금태섭 신당과 저희가 같이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금태섭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3지대,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이 제3지대 논의에 뛰어들게 된 건 기존의 제3지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마치 그냥 국민의힘의 왼쪽과 민주당의 오른쪽이 교집합처럼 모여있는 게 제3지대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양당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 터져 나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웅덩이처럼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인 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조직해내고 설득해낼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고, 거기에 신인규 대표님이랑 저랑은 이제 그 조직해내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근데 금태섭 신당, 뭐 양양자 신당, 뭐 등등 뭐 세 번째 권력 비롯해서 마치 누가 만나면 이 부동층을 깃발만 꽂으면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30석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방식의 세력과는 저희는 연대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좀 갖고 있고요. 정의당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기존의 진보 진영들이 가지고 왔던 추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 뭐 예를 들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연합, 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합 같은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노회찬 전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인 가치만 갖고 연대하다 보면 그 추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정의당까지 그렇게 견인해내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저도 한마디만 저도 한 할게요. 말씀만 할게요. 저도 발언 시간 조금만 주시면, 그러니까 그 장성철 소장님의 논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도 한번 합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정의당 있죠. 심상정 후보도 대선 나왔을 때 그 논리로 드랍하라고 압박을 많이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 결집 선거니까 심상정 후보 다운해야 그래 이재명 대표 투표 더 얻는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용해인 의원과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 공통점은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수요자 중심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들이 살아있고 버텨줘야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양당으로 딱 뽑거나 아니면 그 큰 덩어리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그 현실론 때문에 그것이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선택권, 수요자 중심 정치의 측면에서는 저는 좋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두 분 얘기를 오늘 듣고 두 분들이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두 분들이 쳐놓은 울타리가 더 공고한 것 같아요. 당신들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는 당신과 할 수 없어라고 먼저 벽을 쳐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양당에서 서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고집과 신념만으로 정치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겠어. 배제 정치랑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죠. 그 배제는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배제하는 거고요. 네. 제가 세운 건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이 같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벽만 쳐놓고 나만 옳다, 독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밝힌 이 지금 CRM이나 스마트 폴리틱스 오늘 설명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다 불러주시면 설명하셨어요. 네, 이 네.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함께 간다. IT 플랫폼 정당의 핵심은 공유 개방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건 전 국민한테 개방이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씀과는 완전히 거꾸로 벽을 친 게 아니라 모든 벽을 지금 허물고 있다. 근데 다만 그것이 배지를 달아야 돼. 신인규 너가 달아야 돼. 너야 배지 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거보다는 제가 세운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힘들고 더디더라도 그 길을 가서 알겠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신 변호사님 종교 지도자 아니잖아요. 정치하겠다는 분이잖아요. 배지를 안 달고 어떻게 정치하려고 그래요? 배지를 안 달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배지를 달아보겠다는 그러니까 신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열어놓고 말씀은 하시라. 꼭 이번 총선을 아니요, 이번에 달 거예요. 아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응원해요, 응원. 왜 저를 자꾸 배지를 안 달 것처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은 이게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합을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좀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가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선거가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성과가 성과가 안 나지 난다. 않는다. 성과가 안 국민들이 나기 동의가 안 되는 때문에 거죠. 연합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성과도 네, 없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도 없고. 저도 이 네.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사실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이 정치를 하려면 이제 또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로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선거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네, 선거제는 이 전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요 만들어졌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탄핵 이후에 이 탄핵당했던 바로 그 정당만 제외하고 모든 정당들이 그때 뭐 바른미래당이었나요? 바른미래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정의당까지 다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탄핵당했던 그 세력의 정치적인 복권, 역사적 복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병립형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소수정당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가 양당에게 80%, 90%의 득표가 가면 그 양당이 80%, 90%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 선거제 개혁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간 안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뒤로 나아가는 결과는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빠르게 선거제도 관련돼서 그냥 노딜 선언을 하고 이 개혁의 내용들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보여줄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이런 근데 생각을 가지고 원칙적인데 있고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자, 저 병립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소득당은 개혁연합신당의 눈덩이를 계속 굴려야죠. 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반대?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 혹은 제3세력의 등장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대할 거냐고요? 아니면은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반대하죠. 네. 그거는 기본소득당의 당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지의 여부는요. 지금 현재 제도가 준연동형에서 연동형 가기 때문에 안 건들고 놔두자. 그게 이탄 의원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연동형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제도의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게 전 다 달려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원내대표 소관이니까 뭐 네. 그런 입장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제도는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면서 결국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모델과 국민의당 모델이 병립형에서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룰은 뭐 제 맘대로 바꿀 수 없지만은 저는 제 길을 잘 가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선거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내 그 길을 방법밖에 가겠다. 없어요. 예, 그 예.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죠. 그러네요. 오늘 두 분 이렇게 새롭게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뜨겁게 시간이 진짜 쭉쭉 잘 갔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조위원장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아주 이해관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다시 어떡하지 불러주세요. 이거? 이해관 이거 특별방송 해야겠네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11시 5분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